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당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매년 3.8cm씩 비유가 아니라 레이저로 실제 측정된 숫자입니다. 그 끝에서 지구의 밤은 어두워지고 계절마저 흔들립니다. 당신의 하늘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가 그 3.8cm를 어떻게 아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아폴로 14호와 15호, 그리고 소련의 무인 탐사차가 달 표면에 반사 거울을 남겼습니다. 지구의 천문대는 지금도 그 거울을 향해 레이저를 쏘아 올립니다.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초. 그 시간을 정밀하게 재면 두 세계 사이의 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드러납니다. 반세기 넘게 쌓인 이 측정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달은 매년 약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무엇이 달을 밀어내고 있을까요? 답은 우주가 아니라 매일 당신 발밑에서 오르내리는 바닷물에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다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두 개의 물옥을 만듭니다. 하나는 달을 향한 쪽, 다른 하나는 정반대편입니다. 문제는 지구가 그 물옥보다 훨씬 빨리 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달은 한 달에 한 바퀴. 빠르게 도는 지구가 물옥을 앞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만조는 달이 머리 위에 온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조금 지난 뒤에 찾아옵니다. 앞서 나간 그 물옥도 질량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중력을 가집니다. 물옥은 달을 앞쪽에서 아주 약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앞으로 당겨진 달은 속도를 얻고 궤도에서 속도를 얻은 물체는 더 높은 곳으로 밀려납니다. 달이 매년 3.8cm씩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공짜는 없습니다. 달이 얻은 만큼 지구가 잃습니다.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달은 물옥을 뒤로 당기며 지구의 자전을 붙잡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얕은 바다에서 조수가 해저와 마찰하며 회전 에너지를 열로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지구의 하루는 100년에 약 2m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생을 다 합쳐도 고작 1, 2m초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구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은 돌 속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산호와 조개의 껍데기에는 하루하루의 성장선이 새겨집니다. 조수가 쌓아 올린 퇴적층에도 밀물과 썰물의 리듬이 얇은 층으로 남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약 6억 2천만 년 전 조석 퇴적층은 놀라운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그 시절 지구의 하루는 약 21.9시간, 1년은 약 400일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 연구도 있습니다. 약 14억 년 전 퇴적층에서 추정된 하루 길이는 약 18.7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연구는 그때 달이 지금보다 4만 킬로미터 넘게 가까웠다고 추정합니다. 달은 늘 지금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밤하늘은 아주 잠깐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약 45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성만 한 천체가 갓 태어난 지구를 비스듬히 들이받았다는 것이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입니다. 튕겨나간 파편은 지구 둘레를 돌며 뭉쳤고 그렇게 달이 되었습니다. 그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가까운 달은 강한 조석을 뜻합니다. 조석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해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지니까요. 젊은 지구의 하루는 채 10시간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조성 마찰이 과거에도 계속됐다고 가정하고 되돌리면 달은 약 15억 년 전에 지구에 닿아버립니다. 하지만 달의 나이는 45억 년입니다. 계산이 3배나 어긋나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후퇴 속도가 늘 지금 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륙이 어떻게 놓이고 바다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조수의 마찰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의 대서양은 조수가 유난히 잘 공명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특히 잘 듣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3.8cm는 지구 역사의 평균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값입니다. 정확한 과거의 곡선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제 미래로 갑니다. 달이 계속 멀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개기일식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태양과 달은 거의 정확히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크고 동시에 약 400배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우연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 덕분에 달은 태양을 완벽히 가리고 코로나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달이 멀어지면 달의 겉보기 크기도 함께 줄어듭니다. 약 6억 년 뒤로 추정되는 어느 시점부터 달은 더 이상 태양을 다 덮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반지 모양의 금환일식뿐입니다. 완벽한 검은 태양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인류가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은 그 자체로 우연한 특권입니다. 밤도 달라집니다. 보름달은 지금보다 어두워지고 달빛이 만들던 그림자는 옅어집니다. 바다도 조용해집니다. 조수의 폭은 줄고 드러나는 갯벌은 좁아집니다. 얕은 조간대는 생명의 초기 무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그 무대가 조금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약 23.4도 기울어 있어 사계절이 생깁니다. 달의 중력은 이 기울기를 붙잡아주는 단 역할을 합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훨씬 크게 흔들렸으리라는 것이 오랜 시뮬레이션들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이 얼마나 컸을지는 연구마다 갈립니다. 극단적이었다는 초기 계산도 훨씬 온건했으리라는 이후 계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방향입니다. 달이 멀어질수록 그 닻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끝은 어디일까요? 이론적인 종착점은 지구와 달이 서로에게 같은 면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때 지구의 하루는 지금의 47일 남짓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500억 년쯤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 전에 태양이 먼저 끝납니다. 약 50억 년 뒤 태양은 부풀어 적색거성이 됩니다. 지구와 달의 이별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될 운명입니다. 오늘 밤 창밖의 달은 인류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그 거리는 아주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달이 아직 태양을 완벽히 가려주는 짧고 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늘을 함께 기록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남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을 만들어낸 그 거대한 충돌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